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건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위 순수한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는 오늘 대한민국에 어떻게 되어 가는가.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시대는 선거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일본은 또 중국으로 또는 미국 쪽으로 향해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여유가 없죠. 그래서 다른 생각 없었지만은 자유 없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아무런 계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해방이 되니까 김일성이 등장하니까 김일성의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민주주의, 개량민주주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의 자유를 인정해야 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군정을 펴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학을 다니면서 자유를 배운 거죠. 자유라는 건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건 한마디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구자가 되라. 그것도요, 그게 쌓아올린 게 있어야 민주주의라죠. 갑자기 민주주의를 합니까? 근데 노력했으면 많이 될 텐데, 이게 진보라 그러는 이름을 가지고요, 엉뚱한 친구들이 나와서 저 장난을 치니까 말이야, 진보가 뭔지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진보가 가진 두 얼굴, 그러면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것도 인정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 진보가 좋은 것만 돼 있어. 그 대신에 보수는 아주 보수 반동이니까 나쁜 거로 돼 있고. 어쨌건 자유민주주의가 이겨야 대한민국은 삽니다. 거기서 다른 얘기 젊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싫어한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면요, 대한민국 유지 못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을 발족시킨 그런 선배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안 됩니다. 북에는 곧 독재 정권이 생겼습니다. 그 정권은 그 아들 김정일이 계승하고, 또는 오늘은 김정은이 또 계승해서 3대째 독재 정치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있는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일본하고도 가까운 나라가 돼야 돼. 미국하고도 가까운 나라가 돼야 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나라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대한민국이 자기하고 가깝기를 바라죠.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요, 김정은의 북의인민공화국을 지금 중국은 더 소중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은 말이에요,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6.25 전쟁에 참가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유엔군으로 나왔던 16개국이 다 우리 혈맹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중국이 대한민국을 보는 것은 얼마만큼 저 나라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일본하고도 가까이 지내는가, 그게 관심사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정해서 대접을 잘했다, 그 배후에 저기 미국이 있지 않냐. 중국 생각에 지금 미국을 대항해서 덤비다는 남는 거 없어. 그런 걸
중국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청해서도 뭐 대접을 잘하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청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걸 안 해요. 왜? 그저 미국을 견제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아주 가까운 걸 싫어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때 싫어하는 게 북한입니다. 북인민공화국은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가깝다. 그거를 헐뜯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성공도 했죠. 그 조청년을 몰아내는데 일본에 사는 지각 있는 교포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많이 하고 드디어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만이 돋보이게 하고 이 조청년에 속했던 사람은요 말 한마디 큰 소리 못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우리 동포들 50만 60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데 이 정권은요 문재인 정권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여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제1동포한테 들은 말이지만 뭐라 그러는가 하니 8.15 행사를 조청년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남의 역사를 그렇게 몰라요? 조청년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어둡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보스의 그 경제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알려주는 말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는 코로나 이걸 거의 다 해결했다. 그거 지나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또 이거 부쩍 늘어나면 그거 망신 아닙니까? 좀 대통령이 말할 때는 다른 나라들도 생각해서 다른 나라에서 너무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을 안 해야지. 그게 알려주듯이 우리는 뭐 거의 다 해결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점도 있겠지만은 그럴수록 국가의 원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일본하고의 국교 정상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대로 다 내놔야죠. 일본 의견도 참작하고 우리 의견은 이런 거요. 이래서 타협이 돼야 한일 국교 정상화가 다시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한번 만나자. 만날 때는 이렇게 해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위안부 보상금을 위안부 할머니 한 사람에게 1억 원씩 주라. 그 대법원의 결정이다. 그런 걸 내놓고 일본하고 가까이 대등한 관계에서 지낼 수가 있어요. 누차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고 그 할머니 한 사람들에게 1억 원씩 주고 싶으면 국가 예산에서 주자. 일본 보고 자꾸 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찬물 끼얹는 거예요. 정상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한국의 대법원이 왜 일본 사람 보고 돈 내라고 그래요? 한국의 국가 대한민국은 책임을 느끼고 1인당 1만 원씩 지급해라. 그런 대법원 결의는 좋죠. 일본 보고 내라. 이게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 오늘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됩니다. 그건 순리를 풀어볼 때 지금 일본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 다 그래도 수준이 높아요. 그들이 고생해서 저 고지를 점령했고 열심히 살아서 일본인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자꾸 한국 정부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 일이 없는 한국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